1월이 벌써 중순에 왔네요. 연초에 계획 세우셨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음, 작심삼일도 어딘가요? 저는 작심 1일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작심삼일 계속해가면서 2019년 한 해 계획하셨던 것들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 먼저 복습 간단하게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도도새의 법칙 했었죠. 꾸준히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꾸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잠깐씩 쉬면서 노력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잠깐씩 쉬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맞춤법 되와 되어의 줄임말 되와 돼지할 때 되와 그냥 돼지할 때 되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되는 되어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되고 되니 되어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쓰일 때는 돼지 돼자가 아니라 그냥 오이자를 쓰는 되고 되니 되어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종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돼지할 때 돼자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 그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놔요. 그죠? 근데 그 현수막에 뭐뭐 하면 돼지라고 하면서 돼지 돼자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돼는 돼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 돼지 할 때는 돼지 돼자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오이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수막에 있는 글자들도 한 번씩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고 가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전히 순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거를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2주의 코테라 소식. 자, 오늘 첫 번째 조금 더 행복하게 동화 같은 정책 자금이죠. 오늘의 그 동화는 개미와 배짱이에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개미와 배짱이 동화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게으르다고 알고 있는 동화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개미와 배짱이. 자,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개미들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서 배짱이는 기타를 치면서 놀고 있네요. 이렇게 봄부터서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는 개미, 그리고 열심히 놀고 있는 배짱이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배짱이한테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왜 노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너무 부지런히 일하는 너희가 멍청한 거라고 비웃죠. 그러면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옵니다. 이 열심히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던 개미, 그리고 놀았던 배짱이.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지 한번 볼게요. 추운 겨울이 되자 이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춥고 배고파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개미를 찾아가게 돼요. 개미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창밖에서 들여다본 개미네 집은 따뜻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반짝이고 벽에서는 벽난로도 불도 활활 타고 있고 그러면서 개미 가족은 굉장히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배짱이는 후회를 합니다. 나도 여름 붙어서 열심히 일을 할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배짱이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어, 얼어 죽었다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결국 개미가 배짱이를 도와줘서 개미랑 배짱이도 죽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났고 후회를 하면서 다음 여름에는 내년 여름에는 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후회를 했다는 그 뉘우친 그 이야기하고 버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버전 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배짱이가 추운 겨울에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배짱이 같은 게으름뱅이는 결국 힘들게 살게 되고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행복하게 된다. 결국 이 이야기도 권선징악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정책자금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미가 배짱이한테 하는 충고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구걸하러 온 배짱이에게 개미가 나름의 충고를 하죠. 자, 그런 것처럼요. 그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즘 이 욜로 라이프라는 이 말이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하고들 있다고 해요. 신종어죠. 기존에는 없던 말인데요. You only live once라고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려면 무조건 그냥 즐길 수 있나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돈이 필요하고요. 후회 없이 즐기려면 열심히 일한 후에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름부터 일했던 개미는 겨울에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춥고 굶주림에 덜덜 떨어야 했죠. 그것처럼 꾸준히 R&D를 준비하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개미처럼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기업이 R&D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평소부터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R&D는 봄부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봄부터서 해야 한다고 저희 별풍 당당님께서 딴지를 거시는데요. 1년 내내 준비해야 합니다. 꾸준히. 그래야 나중에 정책 자금이라는 욜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욜로 라이프, 기업의 욜로 라이프를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 전략에는요, 몸짱 전략이라고 있어요. 몸짱 전략. 저희 협회장님이 꼭 준비해야 된다고 R&D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자금을 위해서도 꼭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협회를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몸짱 전략 첫 번째가 특허예요, 특허. 두 번째가 기업 부설 연구소, 세 번째가 벤처, 네 번째가 이노비즈, 다섯 번째가 수출 역량, 그리고 인증 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NEP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것들을 꾸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던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협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 BJ 진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우님 방송하실 때요, 제가 한번 보조치료는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보조치료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인데요. 좀 더 유식하게 세상의 법칙이죠. 지난번에 도도새의 법칙을 했는데 저희 협회장님께서요, 저한테 도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잘 모르거든요. 기억을.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탔는데, 이렇게 쓰러져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은 되는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은 되는 일이 없겠구나. 이거를 징크스라고도 해요. 징크스. 근데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징크스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징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징크스가 없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뭐 이럴 땐 나는 이 일이 정말 안 돼 라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아침에 버스 30분 웨이트 늦었어요. 그 와중에 도를 하십니까를 또 만났어요. 저녁에는 길 막혀서 2시간 걸려서 집에 왔대요. 택시도 30분이나 기다렸어요. 그래서 재수 들을 게 없는 오늘 하면서 유유유 그러면서 저기 하죠. 일해야 하는데 이제 밤에 또 일해야 하는데 USB 회사 두고 왔네 하면서 하루 종일 재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들은 그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머피의 법칙이라고. 근데요, 이 머피의 법칙을 이 머피의 법칙이, 직장 내 머피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머피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 머피의 법칙, 직장인들의 머피의 법칙, 가장 심한 게 약속이 있는 날은 꼭 야근을 해요. 두 번째가 지각하는 날은 버스 엘리베이터도 늦어요. 세 번째, 급한 업무 전화일 때는 상대랑 통화가 꼭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직장 내 많이 일어나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요. 소드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항상 일이 최악으로 끝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소드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말이랑 또 비슷하죠. 우리도 어떤 일이 계속 겹쳐서 안 될 때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는 속담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의 소드의 법칙, 우리나라의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이죠.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근데요, 머피의 법칙은, 사실 이렇게 일이 자꾸 꼬이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머피의 법칙은요, 1949년 미국 공군 에드워드 A. 머피 데이라는 이 사람한테서 유래가 되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꼭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일이 안 되게 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 미국 이 공군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에서 어, 그
실험에 쓰이는 변환계 연결하는 작업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실수 때문에,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사람은 꼭 그 방법을 찾아내서 일이 안 되게 한다라는 이 말을 한 거는 이 대위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쉽게 이제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무엇이든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지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할 때, 아침에 조금 5분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를 놓쳤어요. 버스도 놓쳤는데, 또 회사에 지각도 했어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내가 5분 일찍 일어났으면, 버스를 한 대 놓쳤어도 지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분을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이 나쁜 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잘못된 가능성이 있을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자꾸만 꼬인다. 계속 꼬인다. 오늘은 재수가 정말 없다. 재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는 재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꼭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징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 방송이 머피의 법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또 하나가 안 되고 또 하나가 안 되는데, 이거는 결국 제가 컴맹이라 컴맹인지라 이거를 설명을 해도 아직은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잘못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서 일이 꼬이는 거를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피의 법칙으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잘못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완전한 과학 법칙은 완전한 과학 법칙은 아니지만 심리적 통계적 현상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조금씩의 이런 잘못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피의 법칙이 이 일이 자꾸만 꼬여서 재수가 없게 나쁜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난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는 어쩌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때문에 더 그게 잘못 인식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노래 있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 그런데 머피의 법칙은 사실 잘못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머피의 법칙,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니까 머피의 법칙이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일들이 자꾸 꼬인다. 잘못된 일들이 자꾸 꼬여서, 일이 꼬여서 잘못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진짜 머피의 법칙은 무엇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이 뜻으로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머피의 법칙에 반대 법칙이 있는데요. 이프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프롬의 법칙은요. 머피의 법칙이겠죠. 머피의 법칙 철자를 그대로 반대로 하면 이프롬의 법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이것과 반대로 무엇이든 될 일은 꼭 된다. 그죠? 무엇이든 될 일은 꼭 된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 프롬의 법칙의 반대로 무엇이든 잘못될 일은 꼭 잘못된다. 머피의 법칙, 반대의 법칙입니다. 네, 컴맹은 반드시 컴퓨터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런데 컴맹이 아닌 사람은 컴퓨터 때문에 반드시 잘못을 고생을 안 하죠. 그래서 저도 3월 달부터 컴퓨터를 배워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협회장님께 도도새라는 말을 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저희 협회장님이 저 도도새라고 놀리고 있거든요. 자, 별풍당당님, 별풍선 14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하트가 이쁘게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돼야 되나요? 얼굴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 너무 조그매서 제가.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사회의 관심을, 기사인데요. 여행의 즐거움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음, 긴장이 돼요.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본 기사는요, 어떤 거냐면, 손은 꽁꽁, 심장은 쿵쿵, 추위사냥 떠나볼까 하는데, 여러분 이 화면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가보고 싶죠. 지금 눈사람 만드는 건가 봐요. 근데 눈사람 위로 사람들도 올라가 있고요. 사진으로만 보는데도 가서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가 지금 강원도래요, 강원도. 그 강원도에서요. 어, 축제가 열리고 있대요, 축제. 27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27일까지. 기사가 너무 길어서요. 제가 사진만 캡처를 해온 거예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지이죠. 개최지인 평창에서 27일까지 평창 송어 축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축제들을 한다는데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은데 겨울이 너무 춥거든요. 저희 지금 겨울에 이 밖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 겨울에 겨울잠 자거든요.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열심히 올 겨울에는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더 추울 것 같아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자, PPT를 보시다시피 보시면요. 음, 여기 보시면 꼬마가 지금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있는데요.
어, 물고기, 꼬마가 뭐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꼬마를 잡을 것 같지 않나요? 굉장히 크죠? 저게 송어인가 봐요. 저 송어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그 강원도 평창에, 강원도에 가면 저렇게 송어를 직접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와, 혹시 아이들 계시는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7일까지면 아직 한참 남았죠. 애들도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어, 그, 좋은 일 하신다 생각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 좋은 지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데리고 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갈 때 계획을 짜보시라고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보시면 그 철원 1월 19일부터 27일까지 얘가 잘 안 올라와서 그런지 잠깐만요. 자, 철원 한탄강 여름 트레킹 축제 있죠. 트레킹은 못하니까 구경하는 걸로만. 그리고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이거 좋네요. 구석기 5, 6학년 되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면 애들 역사 배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직접 산교육, 산교육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파주 송어축제는 2월 10일까지. 와, 기네요, 기간이. 자라섬 싱싱축제. 자라섬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라처럼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자라섬. 왜 이름이 자라죠? 자라섬 싱싱축제가 뭔지 제일 궁금해요. 와. 그리고 청양 얼음 분수 축제? 얼음 분수는 어떤 건지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얼음 분수 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포천에서도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이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대관령 눈꽃축제도 해마다 하는 것 같고요. 태백산 눈축제, 평창 송어축제. 어떤 거는 2월 달까지, 어떤 거는 그래도 1월 27일까지는 다들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그 여행 있죠, 여행. 다양한 여행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아까 저희는 평창을 봤는데요. 보니까 평창에 이런 이쁜 집도 있네요. 그리고, 어, 그 경남 거제에 가면 이런 야외 공원도, 야외 전시장이 있나 봐요. 여기는 너무 유명하죠? 순천만 생태공원, 그리고 담양 중록원. 여기 담양 중록원은요,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못 가봤던 것 같아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요. 그 편말을 가지고 오려고 해요. 뭐지?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땡큐 해서 이렇게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제가 볼 땐 하트인데 뭐 방송에서 볼 때는 하트가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는 걸로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외 그 여행지들인데요. 너무 이쁘죠? 저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쁜데 꼭 여행을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합니다. 어, 이집트 피라미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얘는 계단식 피라미드인데요. 계단식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해요. 그냥 보는 것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 3박자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독일인데요. 성들이 굉장히 멋있죠. 직접 보고 싶어요. 여기는 진짜 인어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인어가 진짜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오페라 하우스 너무 유명한 곳이죠.
오페라 하우스 이 건물이 정말 예뻐요. 예뻐서 다른 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이 겉에 보이는 이 건물 모양 때문에 얘가 유명하지 않을까나. 건물 외형이 너무 예쁘죠? 참 예쁜 것 같아요. 건물 밖에서라도 꼭 보고 싶은 그런 적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상프란시스코 성당인데요. 이 성당만 보면 절대 브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 처음에 음, 그림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브라질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브라질의 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자, 그 외에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PPT 외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죠. 많은 것 같아요. 전 안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면 모나코예요. 모나코. 아주 조그만 그 도시 같은 나라 있죠. 그 그리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레이스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레이스. 근데 레이스보다도 저는 그 나라를 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많을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꼭 가보고 싶은 그 여행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행이란 어떤 뭐를 여행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행이란, 어,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고장은 많이 가본 것 같은데요. 외국은 아직 못 나가본 것 같아요. 자, 그 여행을 가기 전에도 준비해야 하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행 가기 전에 준비물 챙기고, 그리고 일기예보 확인하고,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는 꼭 여행 가는 곳에 사전 조사를 하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사전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색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신문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그 여행지에 정보를 알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거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아들이랑 부산을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부산의 유명한 곳, 뭐 꼭 가봐야 될 곳, 이런 곳들을 제가 직접 찾아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부산에 가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지인들한테 그 지인들이 추천해 주는 것을 그냥 귀로 듣고만 갔거든요. 정말 부산에 좋은 곳이 많은데 가본 곳이 없어요. 가서 본 거라고는 그 황량한 겨울 바다랑 북적북적한 그 국제시장 요것만 기억하고 추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산 여행지에 대한 그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부산에 좋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부산에 이런 곳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얼마 전에 수업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갔다면 이런 유명한 곳 또는 이런 좋은 곳들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하고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사전조사인 것 같아요. 그 여행지에 대한 사전조사. 그런 말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아는 만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사전조사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저는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도도새라 직접 경험을 해야지 그나마도 조금 기억하고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미리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의학,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상비약이라고 하죠. 상비약은 우리나라를 여행을 가더라도 급할 때 바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약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지 가서 약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비약은 챙겨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으로 간다면 여권 꼭 필요하죠. 여권뿐만 아니라 여권 사본도 여권 들고 가고 그리고 여권 사본도 따로 복사를 해서 들고 가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여권을 부득이하게 잃어버렸을 때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권 하나 그리고 여권 사본 같이 음, 챙겨가는 거 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뭐 셀카 이런 걸 찍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외국 나갈 때는 그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랑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요즘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 필름을 이렇게 인화를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행 준비물로요. 여권 사본 쭉 있으니까 한번 여행 준비물 뭐가 있지라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한번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권 사본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여권 사본도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외국 나갈 때 변압기가 요즘은 각 나라마다 그 숙박업소대로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준비해 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챙기지 않나요? 이 정도는 챙길 것 같은데요. 뭐, 부득이하게 카메라 같은 경우, 뭐,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정도는 거의 챙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챙기는 게 귀찮아서 여행을 못 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1박을 안 하고요.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BJ 진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방송을 잘해야 할 텐데 맨날 계속해서 방송 사고만 내고 죄송합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도도새라 나아지지 않을까요? 안 나아질까요? 가능성이 없나요? 자, 여행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냥 후쓱 하고 지나가면 여행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메모를 해보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운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디지? 부산 황량한 바닷가를 갔을 때 바다 하고 황량 너무 추움 이렇게 하고서 그때 그 장소에서 느꼈던 거를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해놨다면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괜찮아요. 근데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일행하고 떨어지게 되면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미아. 공중도덕과 그리고 질서 지키는 거 당연히 우리나라든 해외에서든 공중도덕 질서 잘 지켜야겠죠. 근데 공중도덕이라던가 질서라던가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아서 종종 신문에 나죠. 종종이 아닌가요? 아주 자주 나나요? 외국에 여행 가서 뭐
언제였더라? 한 2년 전인가? 노쇼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해외 그 여러 나라로부터 욕을 많이 먹.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공중도덕, 질서, 예의 뭐 이런 거에 속하겠죠. 근데 해외 나가서 특히나 공중도덕, 질서 이런 거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나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욕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러니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러는데요. 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당연히 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공중도덕이나 질서 같은 걸 좀 지키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기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행 자료, 사진이라던가 팜플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챙겨서 오면 훨씬 더 그 여행 갔다 온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지인들한테도 보여주고, 네. 어, 그래서 여행 중에는 이런 것들을 챙기면 훨씬 더, 어, 그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만 즐거우면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그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여행 후에 아까도 했었죠. 여행 중에 그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거를 간단하게 메모를 했다가 요즘은 그 핸드폰도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장소 쓰고 느낌 쓰고 이 정도 쓰고서 여행 다녀온 다음에 소감 정리, 그 여행지에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면 훨씬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행의 유익함은요, 어떤 게 유익할까요?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느꼈던 거를요, 제가 여행에서, 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여행을 별로 다녀보진 않았어요. 이제 돈 벌어서 다녀야죠. 이제 돈 벌어서 다닐 건데요. 여행을 왜 하고 싶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어오는 것이다라고 이 여몽이라는 사람이 말한 명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세라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좁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많이 좁거든요. 어, 근데 그걸 여행을 안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여행. 그러니까 새로운 곳들을 보면서 좀 시야를 넓혀야 하는데 그 새로운 곳, 가본 곳이 별로 없어서 너무 시야도 좁고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좁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여행을 단순히 새로운 풍경, 새로운 그 먹거리, 새로운 장소, 이런 걸 보러 가고 또 나는 어디를 갔다 왔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여행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여몽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중국 그 삼국시대에 오나라 장수라고 합니다. 어, 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 장수래요.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던 곳 중에서요, 추천하고 싶은 겨울 여행지가 어딘가요? 한 분씩 한 곳씩만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장소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5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끝입니다. 별풍당당님께서요, 코테라 제2 세미나실이라고 해주셨네요. 저희 제2 세미나실 정말 괜찮습니다.
그 방송 장비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오세요. 그리고 BJ 진우님, 진우님 아시죠? BJ 진우님은 강릉 앞바다라고 하셨네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강릉 앞바다 가면 그 바닷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겨울을 너무 싫어하고 겨울바람 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별풍당당님 별풍선 계속 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어, 오늘도 맞춤법이네요. 제가 맞춤법 설명을 정말 못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조금씩 핵심을 짚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맞춤법은요. 어떻게와 어떻게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어떤 거죠? 어떤 게 맞나요? 어떤 게 틀릴까요? 저희 보통 말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야 거기에다 고추장 넣으면 어떡해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와 어떻게 그 그러니까 제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이 어떻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먹는 떡을 써야 합니다. 먹는 떡. 어떻게. 자,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것은 어떻게 만들지? 이럴 때는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를 쓰는 겁니다. 자,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각이다 할 때 이 어떻게 위에 있는 어떻게가요. 어떻게가 그 마침표가 땅 하고 찍혀져 있어요. 마침표가 찍혀져 있기 때문에 으악 어떻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가운데에 쓰이는 어떻게가 아니라 이 부분은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로 고쳐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와 어떻게죠. 이거의 기본형은 어떠하다가 기본형이 됩니다. 어떠하다가 기본형인데요. 자, 어떻게는요, 어떻게 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했던 거, 돼지도 돼어의 줄임말이었죠. 돼도 돼어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래서 돼어가 줄여져서 돼를 쓰는 거고요. 그 뵙다 할 때 배자도요. 배어가 줄어들면 배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기본형하고 줄임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줄임말들을 그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맞춤법을 많이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는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중간에 개자만 빼버리고 어떠세다가 해를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임말, 어떤 거의 줄임말이 이거다라고만 그 줄임말을 잘 아시면요. 맞춤법을 쉽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어떻해를 쓰면 틀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는요. 문장 중간에 다른 말을 꾸며줘요. 그리고 어떻게는 중간에 떡이 들어가는 해는요. 대부분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종결형으로 쓰여요.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어떡할래? 야 이거 종이 젖었잖아. 어떡할래? 야 도도새 너 이거 또 방송사고잖아. 어떡해? 할 때 기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어떡할 수가 없네 할 때도 어떻게가 줄임말이 어떻게 줄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떡이 들어갑니다. 그 찰떡, 콩떡 할 때 떡 있죠. 어떡이 되게 어떡해서 그 떡에 떡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할래? 어떡해?
어떡할 수가 없네. 이럴 때는 다 떡에 기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정말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떻하지가 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어떡하지가 될까요? 뒤에 있는 떡이 됩니다. 어떡하지?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앞에 어떻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해 할 때도 끝부분 종결형 어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된 일을 수식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어떡할래? 이거는 어떻게 할래가 되죠. 그래서 어떡할래가 되어야지 어떻할래가 되면 안 되겠죠. 이 뒷부분에 어떠세는요. 개자가 들어가 줘야 돼요. 어떻게 할래?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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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다면 전부 맞으신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코너예요. 와, 마지막이네요. 긴장하면서 했더니 빨리 끝났으면 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죄송. 자, 마지막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계단 올라서기. 오늘은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이야기 고난입니다. 고난.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고난. 고난이라는 말. 자, 고난입니다. 진정한 고난은 내부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행사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이미 부여받은 지 오래입니다. 고난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누군가한테 행사하는 것도 되지만요. 그 고난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렇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고난인 것 같아요. 그냥 누리기만 하는 거. 그리고, 행사하는 거가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 의무, 이런 것도 충실히 할 수 있어야지 그 고난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참 어려워요. 내가 뭐뭐를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하고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충분히 다 해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난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난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 자체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의무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고난을 행사할 때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저희 코테라 소식이에요. 2주의 코테라 소식인데요. 어, 중소기업,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온스톱 판로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저도, 저희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자세하게 모르는데, 요번에 원스톱 펠로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정실미 카페 있거든요. 카페 정실미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차 R&D 지도사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그
저희 때도 굉장히 수강생 수가 많았거든요. 저희도 10명이 넘었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수강생이 많아서요. 어, 2019년도 1차 교육 때는 제가 그 어, 청강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바뀌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부터서 바뀌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강을 하고 싶었는데 어, 청강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 교육생들이 다 차서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2차 때도 2차 모집을 하는데요. 2차 때도 다 차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교육 신청하세요. 늦으면 못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청강을 듣고 싶은데 못 들었다니까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2차 그 교육생들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명 부족하게만, 한 명 부족한 그 신청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방송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풍당당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